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테슬라는 5월 25일 북미 시장용으로 생산되는 모델 3와 모델 Y의 5월 출하분부터 더 이상 레이더가 탑재되지 않는다고 웹사이트에서 밝혔습니다. 반면 자율주행 기술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평가받아온 웨이모의 CEO는 교체되었고, 로봇택시 개발에 집중해왔던 라이드 쉐어링 업체 우버와 리프트는 자율주행 부분을 각각 매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동향,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카메라를 주 센서로 이용하는 테슬라의 비전 방식과 라이더를 주로 이용하는 타사들의 지오메트리 방식이 기술 경쟁에서 이제 승부가 갈리는 것일까요? 오늘부터는 테슬라의 비전 방식과 웨이모의 지오메트리 방식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왜 라이더를 사용하게 되면 자율주행 기술에 미래가 없다고 했는지, 테슬라는 왜 레이더마저 없애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기술에 비싼 라이더를 사용하는 것은 바보, 멍청이 짓이라 비난해왔습니다. 예전에 웨이모 자율주행차 한 대를 만드는데 라이더 가격이 7만 5천 불 정도가 들었으니 일견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 옳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라이더 업체 벨로다인의 아난드 고팔란 CEO는 일론의 생각은 5, 6년 정도 낡은 생각이라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핸들에서 손을 놓고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시속 70마일로 운전할 때 하나의 카메라에 의존해도 되는지 그는 묻고 있습니다. 25년이면 차량 한 대분에 적용되는 라이더 코스트가 700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카메라와 조합하여 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그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미나 테크놀로지사도 500불에서 1000불 정도의 저가격 라이더를 개발하여 지금 벤츠, 볼보, 모빌아이 그리고 토요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점이었던 라이더의 코스트와 큰 사이즈 때문에 디자인상으로 불리했던 문제점은 없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전 업체들이 라이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카메라 타입, 라이더 타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타입이 이긴다? 아니다. 라이더 타입이 비싸지만 그래도 안정성 면에서 더 우수하다 등이 나름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할 때는 보고 판단하고 조작하는 방식, 즉 비전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표시를 볼 때도 그렇고 차선이나 사인도 그렇게 보고 판단합니다. 테슬라는 이 비전 방식으로 8대의 카메라를 채용하여 늘 주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라이더와 미리파레이드를 사용하는 웨이모 등 기타 업체들의 지오메트리 방식은 미리 센티미터 단위로 매우 정확하게 만들어진 HD맵, 즉 3D 고정도 지도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라이더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3D 맵에 있는 정보와 서로 비교 확인하면서 그 데이터 안을 달리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CG의 세계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VR을 쓰고 그 CG안을 주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비전 방식과 웨이모로 대변되는 지오메트리 방식을 혼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바로 모빌아이가 채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테슬라는 1세대 오토파일럿의 모빌아이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모빌아이의 에이다스 첨단 자율운전 지원 시스템은 비전 방식으로 카메라로 본 것을 판단하면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모빌아이는 테슬라와 달리 카메라만으로 레벨 4, 5의 자율주행 기술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빌아이는 HD맵 고정도 지도가 필요한 시스템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모빌아이 시스템은 웨이모의 지오메트리 방식과는 다르게 라이더와 레이더만으로는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카메라 정보로 판단한 결과를 라이더와 3D맵 정보와 크로스 체크하면서 주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센서 수의 증대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빌아이 시스템에는 카메라 12대, 라이더 6대, 레이더 6대, 총 24개의 센서에 여기에 초음파 센서가 더해집니다.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도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센서로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단순하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아무리 센서 코스트가 내려간다 해도 가격 경쟁력은 걱정이 됩니다. 테슬라의 비전 방식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8개의 카메라가 촬영한 실사 영상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오토파일럿에는 사진이, 지금 한정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베타 버전인 FSD에는 비디오 영상, 즉
동영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비전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레벨 5의 완전 자율운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벨 5를 달성하는 방법에는 이 비전 방식밖에 없다고 테슬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사가 취하고 있는 지오메트리 방식은 자율운전 개발 초기에 라이더가 꽤 정확하기 때문에 이 방식이 개발 시간 면에서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라이더로 얻은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여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설명했던 3D 고정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전부 3D 맵 고정도 지도로 만드는 것은 막대한 예산, 각국 정부의 법 규제 대응 등과 오랜 시간 소요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결국 지오메트리 방식이 한계점이라 할까요? 3D 맵이 없으면 지오메트리 방식은 레벨 4, 5로 1m도 앞으로 갈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혼다는 레전드에 탑재하여 레벨 3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지만 레전드가 갈 수 있는 곳은 시속 60km 이하의 정체된 고속도로의 한 차선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이름도 트래픽 잼 파일럿이라고 한 것입니다. 애리조나 피닉스시에서 일반 영업 중인 웨이모의 로보택시는 몇 년간이나 운영하고 있지만 피닉스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닉스를 벗어나려면 인근 지역에 HD 맵이 필요한데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지오메트리 방식으로 주행할 수 있는 한계를 지오 펜스라고 합니다. 펜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펜스 안에서 웨이모는 3천만 킬로 이상의 실증 데이터도 갖고 있어 신뢰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분명히 테슬라를 능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펜스 밖으로 나가면 1m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웨이모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지오메트리 방식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빌아이는 세계에 주행하고 있는 차량에 장착된 자사의 제품으로 HD맵을 만들고 경신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베이스의 데이터 수집을 하면서 싸게 지도를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지도는 자율운전 주행 시 리얼타임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웨이모의 CU가 해임되고 우버와 리프트가 자율운전 기술 부분을 매각했던 이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고정도 지도를 만드는데 혁신적인 변화가 없는 한 지오메트리 방식의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4가 한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편입니다. 2019년에 열렸던 오토노머스 데이에서 일론은 라이더를 사용한 기업은 망한다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론은 안티 라이더라는 이미지가 따라다녔습니다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론은 스페이스X에서 예를 들면 도킹할 때 스페이스X에서 독자 개발한 라이더를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은 라이더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율운전 기술에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테슬라의 비전 방식은 라이더 없이도 가능한 것일까요? 이 말은 카메라에만 있으면 충분한 것인지 또는 테슬라의 카메라의 성능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개가 끼나 폭풍이 불 때도 잘 찍히는 정말 우수한 것일까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실사의 영상 데이터에 초고성능 AI가 합쳐진 조건에서 라이다가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AI를 뉴럴 네트워크 또는 뉴럴 네트라 부릅니다. 이 뉴럴 네트의 성능이 좋고 나쁨에 의해 카메라에서 오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한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이 카메라의 동영상 데이터와 뉴럴 네트의 AI의 두 개의 조합을 예로 쉽게 설명하면 카메라의 눈과 뉴럴 네트의 뇌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뭔가 떠오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식으로 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운전할 때도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하는 비전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촬영하는 동영상에는 라이다에 없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기본으로 2D, 즉 2차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2D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평면 세계입니다. 3D, 3차원은 가로축과 세로축의 앞뒤관이 거리축이 포함된 입체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상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동영상의 데이터에는 앞에서 뒤까지 거리 정보가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의 비전 방식은 어떻게 하여 2차원의 동영상 데이터를 3차원 데이터로 변환하여 인식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판매되었던 오토파일럿의 기능은 차 앞쪽에 붙어있는 레이더로 거리를 측정하여 3차원을 보정해왔습니다. 그러나 100% 의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3차원 세계를 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한 뉴럴 네트가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동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AI 팀이 개발한 것에는 몇 가지 획기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페이크 라이더, 가짜 라이더라고 해야 할까요? 2D의 동영상 데이터를 AI가 3D 세계로 계산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2D의 동영상 데이터로부터 이처럼 3D의 상세한 물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우선은 이 가짜 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실제 라이더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 화면을 보시면 위에는 2D로 본 영상으로 차가 세워져 있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영상은 여러 색깔이 그라디에이션 되어 있습니다. 짙은 푸른색은 먼 곳에 있는 것을, 가운데 있는 보라색, 핑크색은 중간에 있는 것을,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것은 크림색 비슷한 색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D의 동영상으로부터 AI가 앞에서 뒤쪽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영상은 이 데이터들을 기본으로 하여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테슬라 비전 방식의 강점 중에 하나는 8대의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스티칭이라 불리는 합성 기술로 360도 한 장의 영상 화면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이 파노라마 기능과 비슷하지만 이것은 사진이 아니라 리얼타임의 동영상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60도 연결된 데이터를 기본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 버드아이 뷰, 즉 부감도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내 차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등 국내차는 물론요, 수입차 대부분에서 위에서 내려다본 부감도를 디스플레이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테슬라의 부감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타 업체들의 부감도는 단순하게 영상을 연결해서 모니터에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기본으로 AI가 화상 데이터 분석 처리를 하여 마치 지도 안에 있는 것처럼 자차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여 특히 교차로나 도로가 휘어진 부분에서 정확하게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오메트리 방식이 3D 고정도 지도 내를 주행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뉴럴 네트는 대단합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슬라의 4차원 시간축의 해석,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 진화, 라이다와 미리파 레이더의 단점, 테슬라의 특이점을 포함하여 어떻게 하여 레이더를 뺄 수 있었는지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